차 돼 가는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저는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왔어요. 여기만 오면은 뭐 그냥 무조건 떼돈 버는 줄 알고 왔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코인 시장은 흙과 백이 공존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썼는데 흙이 아주 크고 백은 잘 안 보이는 그런 시장이더라고요. 물론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호화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맨날 울면서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백흑 중에 최근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뭐 테라, 루나 카페라든지 아니면 FTX 그리고 얼마 전에 10월 11일 날 큰 폭락이 한 번 있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루나가 원래 15만 원이 넘었던 코인인데 2주 만에 0.00003달러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15만 원이 빵원이 되는데 한 이틀, 3일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피해 이것 때문에 FTX가 문을 닫았는데 피해액이 60조 가까이 됐죠. 엄청나게 큰 돈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청사는 27조를 당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실제로 시장 가치 감소액은 1460조가 그날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데 저희 영상 잠깐 보시면 거래소에서 지난 10일 190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레버리지 청산이 정수적으로 발생하며 약 180억 달러에서 19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영상을 다 보여드리려고 틀은 게 아니라 그 마지막 한 단어를 보여드리려고 틀었어요. 그 폭락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들이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니면 예측이 안 된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보시면 고래 수익 실현하려고 암호화폐가 7억 달러 예상 청산됐다. 이런 뉴스들이 매일 나오죠. 웃긴 건 고래도 당해요. 1조 7천억 청산에 멘붕된 고래의 뉴스가 나왔고 이번에 그 비트코인이 8만 대까지 떨어지면서 트럼프 일가 자산이 1조 원이 증발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저는 트럼프가 고래인 줄 알았는데 같이 당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래들이 싸우면 이렇게 새우가 날아가는 거 보시죠? 저희가 새우 등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고 알 수도 없다는 거죠. 여기 그 청산 그 차트인데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파란 색깔들이 청산 당했던 그 금액이고 저기 끝에 보이는 긴 짝대기가 10월 11일 날 청산 당했던 그 금액이거든요. 27조죠. 그럼 저게 27조니까 이 조그마한 것들은 뭐 얼마 안 되겠네 하시겠지만 이 쬐그만한 그래프 하나가 1조가 넘어요. 매일 1조씩 청산을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는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에요. 코인니스에서 이 비트코인 가격 맞추는 그 대회를 했죠. 여기서 맞추는 그 기간은 일봉이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오를 건가 내릴 건가를 맞추는 거였는데 보시면 뭐 승률 14%, 성공률 2.7%. 그러니까 거의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 김프로님이 이제 그 차트 대회 트레이딩 대회에 나가서 이제 막 이번에 4위인가 하셨다고 했죠.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 등수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차트예요. 이것만 보면 대충 뭐 추세도 보이고 지지저항 느낌이 오고 매물대가 어디고 보이는데 실제 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야, 여기서 패턴 찾아보시고 지지저항 찾아보세요. 아무도 못 찾죠.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세력들이 마음대로 막 그리고 있는 거죠. 매트릭스에 나오는 알약입니다. 파란 거를 먹으면 원래대로 그 차트만 보이고요. 이걸 먹으면 이제 다른 차트가 보이고요. 고야를 먹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나 지식이나 분석 능력을 가지고 차트를 분석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AI가 점점 발전하고 있죠. 인공지능이 나오고 머신러닝, 딥러닝 지금 생성형 AI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제일 앞에 보였던 고야가 고래를 타고 있는 그 그림도 생성형 AI한테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이쁘게 그려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 AI들만 모아놓고 트레이딩 대회를 했어요. 챗 GPT가 가장 많은 돈을 쓴 AI인데 꼴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58%를 기록하면서 꼴찌를 했고 1등이 중국에서 만든 AI였는데 더 웃긴 거는 모든 AI가 손실이 났는데 손실이 가장 작은 애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AI로는 이 트레이딩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야 AI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수천억, 수백억을 때려는 그 AI들조차 제대로 된 수익률을 내지 못하는데 솔직히 저희 그 AI 고야가 시그널 띄워줄 때마다 그냥 혼자서 오토로만 샀다 팔았다 하게 시켜도 수익률이 무조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AI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신뢰를 하고 잘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해서 이렇게 좋은 몸을 만들려면 헬스장 다녀보신 분들, PT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루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고 하루 동안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규칙이 있죠.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날은 뭐 등만 하고 어떤 날은 하체만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반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엮기 들 때 한 번 들고 끝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10번, 20번 하고 그 다음에 규칙에 따라서 또 한 10초 쉬었다가 1분 쉬었다가 또 하고 막 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지속을 해야 몸에 이렇게 남습니다. 트레이딩도 똑같아요. 루틴이 있고 규칙이 있고 반복을 해야 되고 지속을 해야 되죠. 저희가 지금 이제 병아리반이라고 하는 아카데미를 아마 거의 대부분 이제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졸업한 분도 계실 건데 거기 가서 우리가 배우는 건 단순히 그냥 고야 차트를 보는 법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몸에 익히기 위해서 병아리반을 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병아리반 가서 보면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 고야 라인에서 진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시그널이 바뀌면 손절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 규칙들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걸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병아리반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차트를 딱 들어가면 가격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 지금은 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12월 1일부터 이게 없어진다고 이제 공지가 나왔어요. 좀 더 좋은 이제 브리핑을 위해서 없앤다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안목을 좀 키우고 그리고 파이어유라고 하는 유튜브가 매일은 아니어도 이렇게 올라오죠. 그런 것들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장 반응 상황이 어떤지 비트코인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야 AI가 점수를 매긴다고 아까 오전에 1시에 했던 그 사업 설명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메커니즘을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의 총합을 이 고야 도미넌스에 올려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사진에는 마이너스 59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실제로는 플러스 40점이 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점수만 봐도 지금 코인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 빠지고 있지만 점수만 봐도 약간 눌리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실시간으로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마켓 도미넌스를 보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의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저는 파트 2의 제목이 병아리 날다입니다. 우리가 다 병아리에서 이제 희한하게 닭이 안 되고 비둘기가 되는 희한한 일이 있는데 어쨌든 날아야 비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병아리가 한번 날아보는. 저는 처음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인의 코자도 몰랐고 리플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왔어요.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두 가지만 알고 왔기 때문에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물론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전혀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거고 잠깐 보여드리면 음봉은 모든 음봉이나 양봉이나 캔들은 옆에 캔들 기준으로 색깔이 정해져요. 옆에 캔들보다 낮으면 음봉, 높으면 양봉이 됩니다. 낮다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낮아지겠죠. 그러면 밑으로 빠지면서 시가, 종가 이 뒤위에 앞 뒤에 있는 꼬리는
발자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갔다 온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있는 양봉은 옆에 캔들보다 높으니까 생겼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시가고 위에가 종가가 되겠죠. 꼬리는 똑같은 역할을 할 거고요. 저희 차트에 보면 저 끝에 있는 저런 화면이 좌측 상단에 항상 떠 있어요. 이 차트, 저는 처음에 이 차트를 보면서 이게 뭐 숫자가 너무 많고 막 그냥 정신이 없길래 아예 신경을 안 썼는데 정말 많은 정보를 여기 담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BTC, USDT라고 돼 있어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에 대한 얘기일 거고요. 11월 20일 날 2시 캔들이 오픈, O예요. 언제 시작이 돼서 하이, 아까 이 높은 꼬리가 언제 어디였고 로우, 낮은 꼬리가 어디고 클로즈, 종가는 어딘가 이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 네 가지 표시예요. 그래서 저것들을 보시면서 현재 또는 과거의 캔들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났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이더리움을 한 달치를 이제 시그널대로 따라가면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체크를 하려고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저거를 보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캔들 하나하나 이렇게 마우스 다 이렇게 끝에 갖다 대가지고 점수 금액을 보면서 한 30분을 넘게 씨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갖다 대면 저렇게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도 하실 일 있으면 저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세를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시그널 라인 차트죠. 저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크게 뭐 좋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한 시간마다 그냥 개수가 찍히는구나 정도였는데 보는 법을 배우자마자 약간 진짜 이 봉사가 눈 뜨듯이 뭔가 이렇게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저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바이낸스를 해킹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잘 맞고 좋은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이 선들이 코인의 뭐 시그널에 있던 코인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바이낸스에 있는 모든 코인이 지금 실시간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바이낸스에서 일하는 사람 말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것만 봐도 지금 모든 코인들이 바이낸스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차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보는 법을 잠깐 설명드리면 RSI 시그널 개수, 이 주황색은 우리 차트에 보이는 RSI 시그널의 개수예요.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고 RSI가 뭐냐면 저희 차트에 들어가면 바닥에 이렇게 LS 뜨면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가는 이 차트를 RSI라고 합니다. RSI는 상대 강도 지수라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매도와 매수 둘 중에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뭐가 좀 더 강력한가, 뭐가 좀 더 많은가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러니까 S가 떴다고 무조건 엄청나게 매도가 발생하거나 L이 떴다고 매수가 발생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에 둘 중에 뭐가 좀 많은가 이거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게 빨리빨리 팔랑거리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흰색 선, 스마트 시그널 롱의 개수라고 돼 있죠. 얘는 중간 빠르기로 반응을 하고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 LL, SS 막 떠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떠 있는 이 LL 있던 코인의 개수를 흰 색깔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캔들 시그널 롱 개수, 가장 느리게 반응을 한다고 되어 있죠.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떠 있는 L2, 저 L2가 떠 있는 뭐 L1, 2, 3랑 관계 없어요. L1, 2, 3가 떠 있는 코인의 개수가 이렇게 점으로 찍혀서 그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이걸 보시면 제가 같은 시간대에 이제 그 캔들과 시그널 라인 차트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다가 밑으로 쭉 빠졌어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또 살짝 내려가니까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갔죠. 쭉 올라갔어요. 살짝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옆으로 갔다가 내려오니까 내려와요. 이것만 제가 대충 설명드리지만 이것만 봐도 지금 얘만 봐도 현재 캔들이 대충 어떤 그림이겠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계속 보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꺾여 올라가거나 꺾여 내려올 때 이게 캔들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많은 코인들이 RSI에서 L이 떴다 이걸 표시하는 건데 이거를 보고 엄청나게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확 솟아 올랐지만 요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얘가 확 내려오니까 이만큼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길면 그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특히 여기 보시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얘보다 짧아 보이는데 엄청나게 많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RSI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바닥에 녹색이 깔려 있다 보니까 밑으로 빠지는 중에 얘가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려낸다라는 것들을 이걸 보시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보는 법들을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녹색이 바닥을 이렇게 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녹색이 바닥을 가고 있으면 일단은 하락 추세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선이 밑으로 이렇게 옆으로 쭉 가니까 횡보한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칸이 좁아서 내려가다 말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바닥을 기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주황색이 이렇게 올라간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고향 만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근데 흰색이 바닥을 이렇게 같이 가고 있으면 이런 그림을 보시면 돼요. 주황색이 올라가니까 고향 맞으러 올라는 가는데 그냥 완만하게 크게 가지 않고 완만하게 가는 그림을 이걸 보시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흰색이 같이 막 따라 올라가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LL이 뜨면서 고야를 뚫는다든지 하는 그런 그림들 보시면 고야 근처에서 LL이 뜨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 고야를 뚫고 추세가 바뀌는 그런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얘는 이제 스마트 차트이기 때문에 추세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 LL과 동시에 이렇게 큰 장대가 뜨면서 고야를 뚫고 추세가 바뀔 확률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다가 이제 횡보가 아니라 칸이 없으니까 옆으로 가요. 쭉 갔는데 다시 내려와요. 녹색은 밑에 있으니까 떨어지는 추세. 이 RSI가 올라간다는 것은 떨어지다가 고야마저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 그림들. 지금 방금 이 그림을 보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내려오는 그림들. 그럴 때 우리 유민호 대표님 그 얘기 항상 하시죠? 쇼타임이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그러니까 바닥에 녹색이 있고 이 주황색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을 내기가 좋다라는 거고 역추세도 아니게 되니까 이 쇼타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세 개가 같이 막 올라가면 롱타임이 되겠죠. 이런 그림을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계속 추세가 상승으로 가면서 올라가요. LL도 뜨고 막 하면서 올라가죠. 이런 그림이 이제 동시에 세 개가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옆으로 가도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롱타임으로 보시고 이제 우리가 롱으로 진입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흰색과 녹색은 옆으로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 주황색만 내려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야마주로 내려오는 이렇게 고야마주로 내려오는 이런 그림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당연히 관망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 프리미엄 차트 프로를 보면 RL이나 이런 게 RS 같은 게 뜰 때가 있어요. 레디 숏 같은 게 뜰 때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럴 때 숏을 들어가면 물론 수익이 안 난다. 뭐 잘못된 트레이딩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만 시바진 어고의 기초를 뒀을 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관망하는 그림 그리고 다시 흰색이 따라 내려오면 이럴 때는 저렇게 SS가 뜨면서 좀 많이 밑으로 빠지는 그런 그림을 현재 나타나고 있구나 차트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녹색이 가고 있는데 주황색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러면 롱타임이 됐으니까 다시 롱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스마트 라인 차트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밑으로 쭉 빠지는 그런 그림일 때 동시에 세 개가 따라 내려오겠죠. 저 때는 쇼타임으로 수익을 내시면 돼요. 저희가 0단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여기서 샀다고 치면 그냥 계속 놔두면 다음 시간 올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0단계를 하나도 안 빼고 다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안 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중간밖에 못 본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끊으셔도 괜찮아요. 여기 좀 왔을 때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간다, 시그널 라인 차트가 분명히 꺾여서 올라가고 있겠죠. 이 그림이 나오면. 그러면 윤민호 대표님도 보시면 중간중간 고개를 들면, 시그널 라인 차트가 고개를 들면 끊었다라고 표현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서 그 활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을 또 좀 드리도록 하고, 문제점 체크 두 가지가 있죠. 나는 수익 내는 게 어렵다. 솔직히 이 EX에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안에까지는 수익 내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제대로 된 이제 병아리 아카데미라든지 병아리 교육, 시바지 노고 0단계 교육을 받은 분들은 당연히 이제 어렵지 않다고 느끼실 건데, 어려운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배우시면 돼요. 요즘에는 제가 차트 강의를 이제 처음에 하라고 했을 때는 할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1시간 동안 해도 차트 강의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요즘에 차트 강의를 하라 그러면 할 얘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시그널대로 L 뜨면 사고 S 뜨면 파세요 하면 끝, 이러니까 이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걸 얘기를 막 붙여서 막 하려고 하다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멘탈 잡는 거, 그 다음에 정확한 규칙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방금처럼 이제 시그널 라인 차트 보는 법도 되게 중요하죠. 새로 나온 차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제가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수익은 나는데 자산이 안 늘어난다. 그건 100% 이거예요. 10번 따고 한 번에 읽고. 아까 1시에 강의했던 한현덕 라이언님 그 얘기했죠. 한 번에 8,000% 수익 내고 1,000%씩 냈다 그랬나요? 그리고 다음날 30분 만에 다 잃었다. 그렇게 되는 게 이거예요. 다 잃었으니까 수익이 똑같겠죠. 약간 이제 그 시드가. 그런 식으로 손절을 잘 할 수만 있어도 수익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병아리 0단계를 배우는 취지가 뭐냐면, L1, 2, 3나 LL 뜨면 매수하거나 롱, S1, 2, 3나 SS 뜨면 매도 아니면 숏.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그널의 정확도와 차트의 기본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한 번에 내 생각을 지우고 차트만 따라가는 습관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해보고 이 파트너 분들을 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L 뜨면 사라 했는데 L 뜨면 내 생각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더 빠질 것 같은데, 지금처럼 안 될 것 같은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셧다운이 곧 끝난다 하던데 S 떴는데 안 사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못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려면 소액으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AI가 됐다는 생각을 갖고 L 뜨면 롱, S 뜨면 숏 한번 눌러보세요. 저는 제가 이거 테스트할 때는 그 리버스 버튼 켜놓고 진짜 그냥 시그널이 딱 뜨면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차트도 안 봐요. 그냥 무조건 그냥 리버스 버튼을 이렇게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한 2주 만에 이제 수익이 나왔는데, 제가 바이오 가지고 그 테스트를 했었어요. 보시면 10월 14일 날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S3가 뜨길래 숏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L3가 딱 뜨길래 리버스를 눌렀죠. 그랬더니 마이너스 7.32%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이상하다. 그때 동시에 한 4명이가 같이 시작했는데 냈다 약간 멘붕에 빠졌어요. 이 파트너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거 하자마자 마이너스인데 이게 이상하다. 일단은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롱 들어갔죠. S가 뜨길래 숏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예요. 합쳐서 마이너스 11%. 이거 진짜 뭐가 크게 단단히 잘못됐다. 연락을 해보자. 막 해서 시멘트 대표님한테 이거 뭐 잘못된 것 같다고 카톡 보내보고 막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 봐야 된다고 하니까 다음 시그널에서 S2가 떴으니까 숏으로 진입을 했죠. 여기 L1 뜰 때까지 냅뒀더니 수익이 25.99%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됐다. 이건가 보다. 두 개 합쳐도 더하기 마이너스 하니까 일단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L1 들어갔으니까 롱 떴죠. 그리고 여기 S3가 떴으니까 여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엄청나게 막 쏟았었어요. 바이오가 전날 업비트에 상장되면서 힘을 엄청 쌌었는데 수익률이 60.52%로 제가 끊었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게 안 끊을 수가 없어요. 손이 자동으로 막 움직여서 클로즈 버튼을 탁 눌렀어요. 저기 있는 이선영 사장님은 100%에서 끊었고, 저는 좀 늦게 봐서 60%에서 끊었거든요.
대단하다. 저걸 끊고 나서 다시 S가 뜰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냐면 중간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예. 기다렸다가 S가 뜨길래 숏을 딱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저는 변동 시그널로 해봤어요, 테스트. 아. 시그널이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더니 1.89%가 났다가 다시 생기길래 다시 들어가서 L2까지 기다렸더니 15%가 나왔어요, 와. 수익이. 합치면 거의 18% 되죠. 네. 그 다음에 2.92, 0.46, 12.12 이걸 다 합쳤더니 딱 2주 만에 107%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제가 돈을 좀 더 많이 넣을 걸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아, 이 프리미엄 차트에서 뜨는 L123, S123가 진짜 잘 맞는 시그널이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죠. 근데 원래 0단계는 이제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익이 많이 나는 트레이딩 방법이 아니었어요. 1단계가 어려운 분들이 이거라도 하라고 만든 게 0단계였는데 지금은 0단계가 수익이 더 잘 나는 코인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0단계만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수익을 내고 싶고 좀 더 재밌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1단계를 배우셔야 돼요. 시바지노고라고 하는 뭐 하는 방법은 이미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 시바지노고의 핵심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시바지노고는 EX의 근간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시바지노고의 핵심은 많이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레이딩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처음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걸 알려드리면 별 뭐 생각을 안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 와서 하는 말은 이 방법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가 이상한데요? 그러면 뭔가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많은 구간에서 그 수익을 다 놓치는 것도 보게 되고 뭔가 좀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작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바지노고는 일단 단순하고 심플해서 배우기가 쉽죠. 그리고 물릴 일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리고 마음이 편하죠. 수익이 빨리 나고. 0단계도 마음은 진짜 편해요. 0단계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걸 눌러놓고 다음 시그널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정말 평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하는 연습이 되죠. 시그널 뜨면 손절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트레이딩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마케팅이 있는 회사예요.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 시바지노고가 대단하다는 게 느껴져요. 일단 배우기도 쉽지만 알려주기도 쉬워요. 고야 라인에서 진입하면 돼. 1.2% 입절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복제하기가 쉽죠? 복제하기가 쉬우면 경착률이 높아져요. 내 파트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 일은 내 일이 아닌가 봐 하고 나가는 건 괜찮은데 청산당하고 그냥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시바지노고가 진짜 중요하다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 재미가 빨리 붙죠. 이걸 보면서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리고 확신이 빨리 생깁니다. 이게 돼야 마케팅이 되는 거지 그냥 돈 된다고 사람 데리고 들어오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바지노고가 왜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까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고 나면 우리가 생각해볼 게 있죠.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일이 돈과 시간을 쓸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워라고 하면 이 일을 하시면 안 되겠죠.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다른 얘기고 내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앉아서 트레이딩도 재밌고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재밌고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돈을 버는 것도 너무 즐겁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이 일이 맞는 일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 수익은 하루에 안정적으로 3.3% 수익 낸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안정적인 3.4%는 웃긴 말이에요. 그냥 눈 감고 해도 나오는 3.4% 약간 이런 게 맞는 말인 것 같고 좀 더 이제 크게 이렇게 넣으면 이제 눈 감고 하면 안 되겠죠. 좀 이제 진지하게 해야겠지만 그저께 월요일날 림피너 대표님이 이 $1,000인가 2,000달러 수익 내고 5만 달러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드를 순간적으로. 그래서 역시 시드가 깡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천 한번 하고 제가 들어올 때는 40점이 넘었는데 지금 39점이네요. 이 점수 보는 방법에 대해서 표가 있는데 일단 플러스 20점이 넘은 상태면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려요. 근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40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쭉 빠지고 있죠. 현재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롱을 잡는다든지 매수를 하는 부분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 마켓 도미넌스 보면 지금 비트코인에 돈이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말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여지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더리움은 빠지고 있죠. 탑10 빠지고 있고, 그럼 USDT도 빠지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일단 지금은 전부 다 비트에다가 돈을 다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가 많이 이제 올라가면 순간적으로는 알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힘을 좀 잃게 되죠. 보시면 지금 59%라고 되어 있는데 그저께 58%였죠. 8만까지 빠졌을 때 58%까지 BTC의 이 도미넌스가 빠졌었어요. 그만큼 많은 돈이 빠져나갔는데 이 저번 작년 불장을 겪은 분들이 하는 말이 이 BTC 도미넌스의 숫자가 50대 초반, 중반까지 가야 불장이 온대요. 비트코인에서 돈이 빠져야 다른 코인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54%, 53% 이렇게 되면 코인 시장이 큰일 난 게 아니라 비트에서 있던 돈들이 딴 데로 가면서 알트 불장이 확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트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8만까지 빠질 때 블랙록에서 막 ETF 자금들이 매일매일 막 그냥 수백억씩 빠져나갔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또 수백억이 들어갔더라고요. 순유입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렇구나 정도로 해야지 그거를 분석을 해서 차트보다 더 앞서서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제 아픈 과거와 함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시그널 라인 차트가 여기 보시면 숫자가 보이잖아요. 152, 58, 45라고 되어 있는데 추세가 바뀌는 그 시점은 저희가 지금 364개의 코인이 현재 서비스 되고 있어요. 그러면 180개 정도의 코인이 왔다 갔다 해야, 그게 넘거나 그게 줄어들어야 추세가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152로 빠지고 있으니까 추세가 진짜 밑으로 빠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끝에 있는 이 숫자가 여기는 200매치인데 이 두 개가 밑으로 막 내려와 있으면 그냥 잠깐 눌리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지 추세가 완전 바뀌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변동 시그널이 33이고 14 이 정도면 그냥 횡보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살짝 빠지다가 말고 잠깐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들어가서 2일 차트를 보실 때 지금 보시면 이격이 끝에 이 부분은 많이 벌어져 있죠.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예측의 어떤 영역이 좀 더 센 거고,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으면 예측보다는 그냥 방향을 보시는 정도로 2일 차트는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2일 차트로 봤을 때는 89,000 9만 사이까지 살짝 빠질 수 있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1주 차트를 보시면 그래도 1주 차트는 아직은 상승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일이나 주말까지는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죠. 3주 차트를 보시면 3주 차트는 또 엄청나게 솟아 있어요. 이걸 보시면 한 2, 3일 정도는 잠깐 빠졌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좀 전체 그림을 보시면서 이 스코어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9월 5일 날 9만 달러죠. 9만 달러에 찍혀 있었어요. 3주 차트가. 그때 가격이 11만 달러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1만이 넘는 가격인데 9만까지 빠진다고 찍혀 있어서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안 믿으셨을 거예요. 11만 달러인데 9만이 찍혀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긴 시간 동안 쭉쭉쭉쭉 하더니 여기에 딱 9만 달러로 내려왔죠. 그리고 9만 달러에 찍히자마자 이 밑에 원래 선이 없었어요. 밑에. 근데 갑자기 밑에 선이 탁 생기더니 8만까지 찍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믿었어요. 9만까지 왔는데 설마 8만까지 가겠어. 비트가 원래 12만 6천이었는데 8만까지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시장의 붕괴 아니야? 막 이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8만 160까지 갔다가 지금 가고 있죠. 3주 차트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 3주 차트는
정말 잘 맞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부분의 2일 차트가 완전 이 파란색이 하늘로 딱 솟으면서 이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당일날 바로 거기까지 쫓아 올라가면서 가격을 채우는 모습을 보고 스코어 차트는 진짜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언제부터 내려왔었냐면 이 정도쯤 이제 계속 이때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죠. 비트코인이 정말 긴 시간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길게 빠진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역대적으로 퍼센트로는 이거보다 많이 빠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차트의 추세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빠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하나 말씀하고 드리도록 하고 제가 11월 11일 날 날짜를 까먹지도 않고 대구였어요. 11월 11일 날 대구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여기 L2가 그 전에 떴었거든요. 그래서 롱을 잡고 쭉 가고 있는데 이때쯤에 무슨 뉴스가 떴냐면 셧다운이 해제된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내일 트럼프가 사인만 하면 셧다운 해제된다. 셧다운 해제되면 어떻게 돼요? 롱.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롱 잡혀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있어야겠다. 예. 이제 엄청 올라가겠구나 했는데 조금 있다가 S가 딱 뜨는 거예요. 근데 지금 S가 여기에 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한참 전에 몇 번을 떴다 꺼졌어요. 떴다가 꺼지고 떴다가 꺼지길래 제가 생각했어요. 올컨이 왔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세력들이 뭔가 하나보다 올라가겠구나 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빠지는 걸 가만히 갖고 있었는데 물론 저는 여기까지 안 갖고 있었고 여기 중간에서 리버스를 했어요. 이 3주 차트를 보고 그래서 이만큼은 손실을 봤지만 이만큼은 수익을 내고 여기서 다시 현물을 구매해서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물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 하세요. 막 빠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 여기서 사신 분들 이쯤에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의 복구됐어요. 이쯤에서 사신 분들은 회복이 됐는데 이 물려있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심한 분들은 지금 저희 3,000불 사면은 200일 주잖아요. 그 물려있는 상태로 200일이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 내가 1,000만원 시드리고 준비를 했는데 선물을 1,000만원을 샀어요. 사자마자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려가는데 한 달, 올라오는데 한 달. 그럼 일단 2달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 돈도 뭐 날라갈까봐 아깝고 무섭고 특히나 숏 같은 걸로 롱이나 이런 걸로 물려있었던 분들은 엄청난 공포감까지 같이 오죠. 솔직히 제가 여기에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XRP 3개를 코인엠으로 롱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리버스를 했거든요. 롱을 걸어놨는데 여기까지 빠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2배밖에 안 쓰니까 그렇게 큰 마이너스는 아니었는데 그때 여기까지 빠질 때 제 비트코인 청산가가 69,0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8만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청산도 당할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물론 전 여기까지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여기서 갈아타서 수익을 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손실 나죠. 여기서 예를 들어 100만원에 XRP 100개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쭉 빠져서 20만원이 날라갔어요. 80만원이 됐어. 근데 XRP는 그대로 100개잖아요. 그러면 팔고 여기서 다시 사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살 수가 있고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도 원래 금액만큼 복구가 되고 원래 샀던 금액까지 가면 수익이 더 크게 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하려고 이 차트를 보는 건데 한번 물리면 이 LS 뜨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시그널이 뜨든 말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물려있으니까 탈출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정확한 타이밍을 보고 3주 차트를 보고 시그널을 보고 탈출을 해서 다 파는 게 아깝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팔아서 반대로 숏을 친다든지 아니면 더 저점까지 빠졌을 때 다시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돼요. 진짜 그 막 청산당할까봐 심장이 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시간에 기회비용을 너무 크게 날려요. 이게 다시 복구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상황에서 물린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거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서 그거를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프리미엄 차트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슨 무늬같이 떴어요. L하고 S가 이렇게 사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떴는데, 이럴 때는 저희가 횡보한다고 표현을 하고, 횡보할 때는 잘 안 맞다라고 표현을 하죠. 뭐 어떤 분들은 바보 시그널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자세히 잘 보시면 수익이 나기도 나요. 이 안에서도 시그널대로 따라가도 근데 수익이 작죠. 마이너스도 당연히 작게 나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올라가기 전에 정확하게 떠주잖아요. 이 보시면 여기서 캔들이 여기서 뜬 게 아니라 여기서 떴어요.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L2 때 롱 잡았거나 매수하셨으면 수익을 당연히 이만큼 내실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떴을 때 정확하게 올라가는 모습, 뜨면 내려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0단계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AI가 됐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S 뜨면 숏 또는 매도, L 뜨면 롱 매수, 그것만 반복을 하시게 되면, 근데 이런 메이저 코인들은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30% 뭐 이 정도 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때에 따라 장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이 퍼센트 나오는 게. 제가 한 6월 달쯤 5월 달쯤 했을 때는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10%가 나더라고요. 이걸 시그널대로 따라갔더니, 그때는 이제 이 프리미엄은 아니었고 스마트로 따라갔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스마트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스마트 차트하고 프리미엄 차트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이 프리미엄 차트는 추세를 알려주는 차트예요. 지금 잠깐 올라가는 걸 알려주는 차트가 아니고, 계속 긴 시간 어떤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뜨는 게 이 프리미엄 차트의 시그널입니다.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뜨냐? 이때는 횡보할 때 세력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아직 못 정한 상태로 개미들을 태우기 위한 행동을 할 때가 이 횡보하는 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매수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자기들이 돈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출발하는 게 이 횡보의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포지션을 여기 넣었다가 저기 넣었다가 막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안 넣거나 이러면 개미들 움직임을 잡거나 세력이 움직임을 잡거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떠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세력이 출발선을 딱 정하면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면 약간 번거롭겠지만 이것들까지도 다 따라가셔야 이렇게 큰 장을 가져갈 수 있어요. 가끔 차트 보면서 이런 거 나오면 내가 저때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었어. 저거 뜰 때 보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저거 막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따라 들어가겠어요? 언제 떨어질지를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뜰 때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그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시그널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되고,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횡보 때 이렇게 뜨는 거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곧 나올 차트는 이렇게 횡보 때도 이렇게 안 뜨고 진짜 올라가나 상승 하락에만 이제 시그널이 뜨게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많이 좀 헷갈림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0단계 하시는 분들은 고야 알람이 필수죠. 알람이 떠야 내가 떴는지 안 떴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알람 꼭 세팅하시고,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어떤 분 한 분 미팅을 하고 왔는데 알람 보세요 하고 알람을 열었더니 20개가 다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20개 다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근데 왜 해놨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20개 다 해놨어. 20개를 해놓으면 내가 하는 게 하나가 있더라도 처음에는 울릴 때마다 봐요. 내게 왔나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안 보게 돼요. 너무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한두 개만 알람 걸어 놓으시고 그걸로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람 정확하게 보시되, 이 프리미엄 차트는 알람이 실시간으로 오죠. 이게 변동 시그널이기 때문에 캔들 떠 있는 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중에 와요. 그러면 알람에는 그 실시간으로 바로 오죠. 그럼 우리가 알람을 들어가 봐요. 근데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알람이 먼저 뜨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상태, 너무 빨리 들어간 거죠. 뜨자마자 눌러서 보면 안 나올 수 있어요. 한 10분 있다 들어가는데 없으면 없어진 거예요. 이 시그널이. 변동 시그널은 없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보셨을 때 이게 변동이면 우리가 움직이는 거, 어떤 진입을 하거나 할 때는 확정 시그널에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그림 잘 보시면 여기서 L3 떴어요. 변동이니까 기다렸겠죠 우리가.
탁 뜨면서 확정이 되는 걸 확인했어요. 보통 이렇게 장대가 뜨면 보통 제일 뭐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한번 걸어보고 선발대 태워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한번 걸어보고 그런 얘기 하죠. 많이는 안 내렸지만 조금 내려왔다 갔어요. 선발대에 태웠으면 걔만 데리고 갔겠죠. 쭉 올라가는 거 수익을 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고 하셨어도. LLSS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0단계를 완전 따라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RSI 그 스마트 시그널 라인 차트가 고개를 딱 숙이면 끊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는 어느 정도 이제 이걸 익숙하게 하실 수 있게 되면 병아리는 난 좀 지난 것 같아라고 하시면 지지 저항 보고 끊는 것도 하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뭐 지금 밀려 올라갔겠지만 이 근처에 있었겠죠, 지지 저항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끊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차트 강의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그냥 줄줄줄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저걸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 이제 0단계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바지 너고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핑크색 선, 이 핑크색 선이 저희가 고야 라인이라고 그러고 저희 EX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선이에요. 물론 이평선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뭐 바이낸스나 이렇게 멀티 차트 만들고 할 때 보면 이거 만드는 법 거의 대부분 배우셨을 거예요. 이를 거래소에서 실제로 보면은 조금 다르죠, 모양이. 똑같지가 않아요, 모양이. 그래서 이 선은 고야 라인은 뭐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고 그런 어려운 말보다 그냥 추세 진입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떤 추세가 잡혔을 때 진입을 할 수 있는 출발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고야 라인에 대해서 이해가 그냥 거의 다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중간 보시면 추세가 잡혀 있을 때 고야 근처까지 올라오죠. 의장님이 그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이 고야 라인을 어떻게 개발했냐면 이 세력들이 내리다가 올리고 할 때 어디까지 올리는 거를 계속 조사를 했더니 요만큼 정도까지 올리더라. 그거를 보고 만들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 맞더라도 근처까지는 왔다가 가죠. 근데 이 초보자분들은 이 근처까지 오는 걸 잡아서 하기에는 리스크도 있고 타점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야에서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추세가 세게 잡히면 고야 근처까지도 안 오고 막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1단계 졸업하면 3MA 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아직 병아리반에서는 그 교육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이렇게 3MA를 키면 이 7위평 흰색 선을 가지고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여기서 정확하게 숏 진입했으면 수익이 나는 이런 그림들을 나중에는 배우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가 그 병아리반이든 아카데미든 배우실 때 수익이 너무 작다, 저런 거 놓치는 거 아깝다, 나는 좀 더 수익 길게 내고 싶다. 물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한 달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그 과정들은 수익을 더 낼 수 있고 손절도 시그널 바뀌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추세 보면서 어느 정도 감 잡았을 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천천히 따라가시면 돼요. 3,000불 하신 분들도 기간이 거의 7개월 정도 돼요. 한두 달 배워서 나머지 5개월 동안 제대로 수익 내면 되는 건데 그걸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하려다 보면 한두 달 동안 계속 헤매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차트가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 회사 왔을 때는 윤민호 대표님 쪽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딱히 이걸 막 병아리반을 배우거나 이 시바지 노고를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저희끼리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고 막 그냥 다른 분들이 해놓은 이 유튜브 강의 보면서 공부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보는데 피드백도 안 되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교육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EX 차트는 아예 안 맞는 것 같고 할 때마다 마이너스가 나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차트가 잘못됐다. 우리는 그냥 뭐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 들어왔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 딱 와가지고 제대로 교육받고 피드백 받고 한 달만 딱 하니까 이거보다 잘 맞는 차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차트여도 어떻게 배우느냐 누구한테 배우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진짜 황금알을 낳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청산을 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세를 알려주는 차트고 이 스마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알려주는 차트가 아니에요. 얘는 순간적인 매도와 매수를 포착을 해서 그 부분을 알려주는 그 상황을 알려주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에 따라서는 이게 추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저 추세를 감지하고 LL이 뜬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감지하고 뜬 거예요. 추세는 뭘 보고 해야 돼요? 밑에 있는 이걸 보고 추세를 파악을 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거를 보고 LL 때문에 롱 들어가고 SS 때문에 숏 들어가는 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그널이 이렇게 S 상태인데 LL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상황에는 없지만 어제 그 ZEC 같은 경우도 S2 상태였는데 LL이 뜨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롱 진입했다가 바로 내려오면서 손실을 본 분들이 좀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봇대 매매법이라고 윤민호 대표님이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런 LLSS가 뜰 때 진입하는 방법은 뜨면 진입이 아니에요. 원래 ZEC는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LLSS가 뜨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SS 뜨면 밑으로 많이 움직이고 LL 뜨면 위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수익이 많이 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스마트 차트를 보고 진입을 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장대의 절반까지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뜨면 파트너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죠. 스마트 라인 켜고 3MA 켜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떴을 때 LL 이런 게 떴을 때 머리 위에 이렇게 선이 막으면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저는. 막는 게 이렇게 많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는 거죠. 뚫고 저거 다 뚫고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 지금 보시면 LL 떴는데 머리 위에 스마트 라인도 있고 60선도 있어요. 이런 것이 떴을 때는 웬만하면 진입하지 말라고 해요. 물론 이만큼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근데 이거 잘 제대로 끊을 줄 모르거나 그냥 이게 추세가 완전 롱이구나 생각하고 갖고 있었던 분들은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차트를 가지고 롱숏을 하시는 분들은 짧게 하셔야 돼요. 저희가 ZC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차트 그리고 웬만하면은 추세가 맞는 방향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LL이 떴어도 S2 상태면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진짜 1.2%만 먹고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 스마트 차트를 제대로 보는 방법입니다. 스마트 차트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고 두 번째 활용법은 그게 있죠. 제가 이제 등산에 비유해서 맨날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L2가 떴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등산이라고 표현해요.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산을 타고 올라갈 때 보시면 자 여기서 LL이 떴고 여기서 L2가 떴어요. 그러면 쭉 올라가요. 정신이 없으니까 지우고 그럼 그냥 쭉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사이사이에 이런 추세 변화의 메시지 뜨기 전에 여기 보시면 SS가 먼저 떴어요. 등산을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SS가 떴어요. 무슨 뜻이에요? 잠깐 이 약수터에 왔으니까 쉬었다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끊는 거죠. 쉬어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쉬는 분들이 그게 아니라 끊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다시 LL이 뜨면 다시 등산 시작해라는데 중간에 이렇게 시그널이 뜨면 끝이에요. LL 상태, L2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SS가 뜨면 잠깐 끊으라고 했는데 S2가 뜨면 다시 재진입하면 안 돼요. LL이 떠도. 물론 얘는 바로 다시 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봐야 될 게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그널이 이렇게 막 군데군데 안 뜨는 그냥 완전 추세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이게 확실하게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게 인지가 되실 거예요. 잠깐 딱 이거 보여드리면 이더리움도 지금 상주 차트로는 굉장히 많이 상승할 이제 그 밑에 남아있죠. 1주 차트는 약간 눌린다고 떠있고
2일 차트도 마찬가지로 살짝 눌렀다 간다고 되어 있는데 크게는 아니에요. 2950 정도로 빠져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빠졌다 갈 수 있다 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 희한하게 이더리움은 계속 L2 상태가 떠 있었어요. 언제부터 떠 있었냐면 11월 23일 10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L2만 떠 있는 상태예요. 물론 뭐 많이 빠지고 어쩌고 했지만 계속 추세가 타고 올라가고 있죠. 스마트 차트 보면 중간중간 LLSS가 많이 떠 있어요. 그럼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등산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출발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출발했다가 이게 가능하죠. 이걸 보시면서 할 수 있는 활용법이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디테일한 활용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저희 여기 보시면 고야 리스트 가면 제드 크로스, 골드 크로스가 따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 밖에 나와 있을 만큼 잘 맞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실 때 이 고야 라인을 보시면서 지금 데드 크로스인지 골드 크로스인지를 보시면서 추세를 판단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특히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저항 라인이 노란색도, 그래서 LL 떴거나 SS 떴을 때 바로 머리 위나 바로 머리 밑에 이 노란색 선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된다,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들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뭐 시바지노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걸 봤으면 이런 데서 들어가고 했겠죠. 물론 여기서는 빠졌다가 갔긴 했지만 어쨌든 시바지노구가 조금씩은 다 성공했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시바지노구 배울 때는 추세 변환되는 부분에서 손실을 상당히 나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맞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고야 맞고 내려오고 고야 맞고 내려오고 고야 맞고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가다 고야를 맞았으니까 다시 내려가겠지 하고 숏 했는데 뚫고 올라가는 경우,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손실을 좀 많이 봤어요. 이런 데서 올라가다가 L 뜨면 어떻게 돼요? 손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절이에요. 저희가 고야 라인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여기서 들어갔으면 여기까지 손실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막 이런 데서 들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은 손실이 크게 나요. 역추세 하면, 저는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역추세해도 전혀 불안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이걸 하고 나서부터 역추세에 들어가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시그널이 바뀌면 손절인데 이미 바뀌어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손절할 타이밍이나 어떤 기준이 안 잡히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 보시면 돼요. 시그널 라인 차트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녹색이 계속 위를 상방을 가고 있는데 이 RSI만 내려오면, 상방은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걸로 잠깐 보면 올라가다 말고 잠깐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고야를 맞으러 주황색이 내려오는 그 그림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쭉 빠지고 있었겠죠. 그림을 보면 여기가 11월 3일, (11월 3일부터) 지금 보시면 녹색이 쭉 따라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보고 고야 맞고 시바지노고 하려고 그랬는데 올라가면서 뚫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녹색 선이 따라 올라가면, 계속 바닥에 있었던 상태는 상관없는데 녹색 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그때부터 고야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 선만 올라가 있는 상태면 고야마저로 가는 거고,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이 녹색이 같이 따라 올라가면 고야를 뚫을 수 있다, 이렇게 고야가 뚫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아까 0단계의 필수품은 알람이라고 말씀드렸고, 시바지노고의 필수품은 시그널 라인 차트를 무조건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입할 때는. 지금 병아리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매매일지를 체크하다 보면 하루에 막 10건, 20건 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이걸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연습할 때는 괜찮은데, 이 연습이 끝나고 나서 본시드 들어갈 때도
그냥 막 하면 안 되잖아요. 본 시드는 정확하게 지켜내야 되는 시드이기 때문에 그때는 한두 개만, 정확하게는 한 개만 갖고 코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 그 333방이나 이런 데 보면 막 한 번에 막 10개씩 20개씩 해서 올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하는데 실제로 본 시드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윤면 대표님도 말했고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수익 내고 나와야 되는데 그 정확한 타점을 잡을 때 이렇게 뚫릴지 안 뚫릴지를 보는 거를 이 시그널 라인 차트 갖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널 라인 차트 활용을 잘 하시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이 지금 보시면 아직도 계속 L2 상태니까 맞으면 롱이죠. 지금 이 고야에 붙어 있잖아요. 자, 지금 이거는 고야에 붙은 게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서 시바니노를 한다 그러면 1번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지금 고야에 붙어 있어요. 옆에 것 같이 치면 6개가 고야에 붙어 있죠. 어디서 들어갔어야 될까요? 그냥 이 두 개는 짝대기니까 빼고 1, 2, 3, 4번 중에 1번, 2번, 3번, 4번. 3번? 4번에 들어가셔야 돼요. 4번? 롱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고야에 맞으니까 여기서 롱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뚫고 내려가서 밑으로 빠지든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바뀌었을 때 롱으로 진입하셔야 되고요. 네. 반대로 숏은 올라갈 때 잡으면 안 되죠. 고야 맞고 내려오는 음봉을 잡고 숏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이런 거겠죠. 이럴 때 내려올 때 숏인 거고요. 내려올 때 숏인 거고, 내려올 때 숏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슈바지노고 한다고 잘못 잡으면, 이런 데서 잘못 잡으면 계속 이 양봉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업쪽을 뜯고 올라온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정확하게 내가 롱인지 숏인지 판단을 해서 진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 두 분만 풀고, 네.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궁금한 게 없는 줄 알고, 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